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보셨던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저희 직원들인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입해서 상담 신청을 하게 하고 자기들이 고객에게 소개해주는 개인정보를 판매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연결을 하는 거죠. 미디어 오늘 요즘 TV를 보면 재무 상담, 보험 설계 이런 거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막 기존 보험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보험을 소개를 해주고 또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은지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지상파, 종편, 케이블, 보도 채널 가리지 않고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방송들이 알고 보니 특정 보험사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기 위한 판촉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오늘 보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EBS에서 했던 머니톡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중 해부 점검을 하고 법적 윤리적 문제를 따지는 영상을 오전에 찍었는데 제가 오전에 찍고 나서 점심을 먹는 도중에 EBS 머니톡 프로그램 페이지 이 안내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보도를 한 이후에 EBS는 머니톡을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EBS 입장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EBS는 국민의 경제, 금융교육을 위한 재테크 리모델링 프로그램 머니톡을 10월 19일 본방송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개인 재무 상담을 위해서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해 그 적법성 여부를 떠나 국민적 정서를 감안했을 때 교육 공영방송사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일부의 지적을 EBS가 겸허히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조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이 보도를 했고 이후에 국회의원 정필모 의원이 국회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의 지적을 일부라고 지적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폐지하게 됐는데 과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냥 정서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인지 제가 집중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왜 폐지를 하게 됐고 과연 이대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EBS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EBS 머니톡의 홈페이지입니다.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유명 연예인 분들이 이제 돈을 들고 이제 어필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각종 재무관리 전반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EBS는 우리들의 코로나19로 팍팍한 삶에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경제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연자 소개를 한번 보면요. 이제 김원희 씨, 허경환 씨가 나오고 그 아래에 5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고정 출연 전문가고 한 분은 라이프스타일 전문가인데 이분을 제외한 4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재무 1팀, 재무 2팀 이렇게 전문가로 나눠져 있는데 머니 메이커, 머니 마스터, 머니 플래너, 머니 디렉터라고 세상에 없는 직책들이죠. 이렇게만 이 전문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재무 전문가 4명, 머니 디렉터, 마스터, 메이커, 플래너 이 4명 모두 키움 에셋 플래너라는 보험사의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험사에서 영업을 하는 보험 설계사들인 거죠. 저희가 고용틀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보험사 중에서는 일반 우리가 아는 생명보험사 같은 보험사들이 있고요. 또 핸드폰이 본사에서 팔고 대리점에서도 파는 것처럼 대리점에서는 통신 3사 걸 다 팔죠. 그래서 이것처럼 키움 에셋 플래너라는 업체는 보험 대리점 업체입니다. 삼성이든 다른 회사든 여러 보험사들의 보험 상품을 묶어다가 비교하고 판매하는 게 이 업체의 일인데요. 근데 왜 EBS는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서 왜 특정 업체에게만 특정 업체의 사람들만 마치 그 특정 업체의 힘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머니 플래너 이런 직책을 쓰면서 전문가로 썼던 걸까요?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 프로그램은 키움 에셋 플래너가 돈을 주고 만들어서 제작한 협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를 딱 보면 키움 에셋 플래너라는 표현이 잘 안 들어오죠. 그리고 메뉴를 보면 재무 상담하기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키움 에셋 플래너라는 말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는 없었다가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에 새로 만든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나름 체증을 했던 기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홈페이지는 이랬습니다.
재무 상담하기만 돼 있고요. 이게 재무 상담한다는 게 어느 회사로 넘어간다는 사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QMS 플래너라고 돼 있죠. 여기서 재무 상담을 하면 이런 멘트가 뜹니다. 본 페이지는 QMS 플래너 상담 페이지로 QMS 플래너의 책임과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약관을 보시면 QMS 플래너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QMS 플래너가 왜 이 프로그램을 협찬을 했나? 우리가 흔히 뒷광고라고 말하는 그런 협찬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특정 브랜드나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이 보험 협찬의 특징은 제품 브랜드가 아니라 DB입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 보험사에서 이 상담 명목으로 수집한 다음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낸 데가 특수고용 노동관계, 계약관계인 보험 설계사들에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 보험 업체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보험 설계사들이 얼마나 많은 인력풀을 갖고 있고 이들이 가진 데이터가 얼마나 퀄리티가 좋느냐에 따라서 보험사들은 방송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제 보험이 마치 뭐 정보가 있는 것처럼 전달하지만 결국 자사 보험 안내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자사의 전화를 걸거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상담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는 보험 설계사들에게 다시 되파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재무 설계, 보험 상담 프로그램 중에 적지 않은 방송, 특히 EBS 머니톡은 특정 보험사의 데이터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에 있는데요. 우선 EBS는 법적 여부를 떠나서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저희는 충분히 법적 문제도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EBS 머니톡의 개인정보 수집 화면에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안내가 있었는데 이 모든 안내들이 사실은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에 개편된 사안들이고요. 이 보도 이전에 나갔던 원래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보였던 편하게 상담하세요 밑에 있었던 QMS 플래너가 관리한다는 표현이 없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약관상 QMS 플래너가 가져간다는 본문이 원래는 보였죠. 근데 개편 이전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표현이 없고 약관에 그냥 동의하면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전화를 걸고 상담을 해도 안녕하세요 QMS 플래너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EBS 머니톡입니다 라고 ARS 안내가 나오고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이제 저희한 상담 신청을 했을 때 다시 연락을 줄 때도 EBS 머니톡 재무설계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일종의 위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어떤 업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QMS 플래너가 하는 협찬 프로그램이 지상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저희가 왜 EBS 머니톡을 특별히 문제로 지적하냐면 일단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더 높은 신뢰를 갖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더 나은 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EBS를 시청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필모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4월에서 9월까지 프로그램 런칭이 5개월 동안 EBS 머니톡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한 사람이 무려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이제 홈페이지를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약관 안내 같은 게 충분히 QMS 플래너라는 게 언급이 돼 있긴 하지만 EBS가 오히려 더 뭐랄까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QMS 플래너가 EBS 프로그램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TBC의 행복 설계 알짜배기라는 프로그램도 함께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제가 재무 상담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QMS 플래너라는 로고가 TBC 로고보다 더 크게 뜨고요. 그리고 이 재무 설계는 어디에서 제공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EBS의 안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면서 글씨 크기도 훨씬 크죠. 그래서 이거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TBC랑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보험사랑 연락을 하게 되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구조인데 EBS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시청자 게시판에 가보시면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상담 취소하겠습니다. 상담 취소합니다. 상담 취소합니다. 역시 상담 취소 요청한다는 글들이 계속 이어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지적이
계속 그렇습니다. EBS 재무설계사를 사칭한 보험팔이다 이런 지적도 있죠. 그러면서 갈수록 이 방송은 시청자 민원 폭주로 위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신뢰를 이용해 상담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EBS가 아니라 특정 보험사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게 단순히 QMS 플래너랑 EBS만의 문제라고 짚고 넘어가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를 떠나서 EBS에서 특정 보험사에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EBS의 공적 성격과 전혀 맞지 않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본인들은 없다고 언급을 하지만 왜 홈페이지를 이렇게 개편을 갑자기 했을까요? 홈플러스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손님들한테 경품 신청하세요 라고 해서 경품 응모권을 줬는데 응모권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여러분이 지금 경품 응모권을 내는 사인이 알고 보면 보험사에 넘어갑니다 이런 표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글씨를 못 보고 사인을 해서 이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팔리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은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에서는 우리는 약관을 통해 언급했다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약관이 사람들 눈에 안 보여서 기만적인 약관이었다라고 본 거죠. 마찬가지로 EBS도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이전에는요 충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었던 겁니다. 법적 문제가 없고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일방적인 변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EBS의 특정 프로그램만 비판하고 이것만 짚고 뭐 때려서 끝내려는 게 아니라요. EBS만이 아니라 혹은 키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험 대리점 업체들과 방송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EBS는 가장 심각한 공영방송이면서도 이제 그 정도가 더 심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더 크게 시작했던 거지만 다른 방송사들도 보다 덜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FMS이라는 이 보험 경쟁 업체죠. 키움의 경쟁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현재 홈페이지가 아니라 현재는 폐지된 이제 옛날 홈페이지입니다. 이거 저희가 추적을 해서 찾아냈는데 이 홈페이지를 보면 대부분 보험 설계사들에게 영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개인정보를 받아들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들에게 제공하고 판매하는 게 이 업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잘 해주겠다는 걸 어필을 하는 거죠.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DB 영업에 들어오면 DB 생성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있는 게 이 업체들이 어떻게 방송을 여기는지 나와 있습니다. TV 광고 또는 TV조선, KNN 이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입해서 상담 신청을 하게 하고 자기들이 고객에게 소개해주는 개인정보를 판매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연결을 하는 거죠. 방송의 도구라는 것이고 심지어 저희가 방송법상 위반 소지까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보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FMS의 우수자 특별 혜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적 우수자 TV 출연 기회 제공. 실적이 우수한 보험사원들한테는 TV에 전문가로 출연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TV 출연을 어떻게 보험사가 정하나요? 저희가 QMS 플래너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취재를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 방송에 출연할 전문가 패널들을 QMS 플래너에서 자사 보험 설계사들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방송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보험을 판매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방송의 편성과 기본적인 내용들까지도 좌우한다고 합니다. 물론 작가가 검증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지만 섭외와 판단의 권한은 방송사에 있는 것이지 보험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이렇게 섭외된 패널들이 저희가 보험업계 관계자를 취재해 보니까 패널들이 얘기를 하면서 특정 보험에 대해서 특약사항이나 이런 단점 같은 거를 얘기를 안 하면 작가들이 이거를 걸러낼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된 검증 장치조차도 이제 마련되기 힘들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쟁 업체들은 어디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나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SBS, CNBC, KNN, TBC, TV조선, MBC 드라마넷, KBS 드라마, 또 SBS, CNBC 등에서 하고 오셨습니다. 독특하게 SBS, CNBC는 A 업체와 B 업체가 있으면 둘 다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EBS 머니톡이 또 독특하게도 KNN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그대로 런칭이 되어 있고 또 리치앤코라는 또 메가 주식회사라는 데서 하는 이 120 인생 유비무한은 MBC 드라마넷과 KBS 드라마에서 동시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는 게 이런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다양한 방송사에서 유사한 프로그램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에 다 문의 전화를 넣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CNBC 플랜 100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CNBC 플랜 100세입니다. 방송 보시고 연락 주셨습니까? 아, 네네네네. 네, 저희가 지금 바로 상담되시는 건 아니시고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연락을 이제 1, 2일 안에 드릴 예정인데 우선 접수만 가능한데 접수 도와드릴까요? SBS에서 요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재무 네, 관련된 맞아요. 저희 상담을? 회사와 이제 네. 그 협약을 맺고 이렇게 방송하고 있어요. 협약이면은 SBS는 아니신 거예요? SBS, CNBC에서? CNBC, SBS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방송을 내보내기도 하고 네. 타 방송도 있긴 하지만 원스톱 재무상담은 네. 저희 회사만 하고 있어요. 리치앤코라고. 아, 리치앤코라는 네, 회사에서. 근데 네. 저는 SBS 왜 문의를 했었는데. 예, 거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네네. 방송에는 그 네. 업체 이름 같은 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거기서는 아. 이제 안 나오고 저희만 하는 방송이라. 아, 그럼 방송에 그 나왔던 패널 분들도 여기 업체에서 나오신? 네, 리치앤코 저희 회사 아. 분들이에요. 예. 저희가 아. 3개월씩 이렇게 방송을 네. 교체해가면서 사람들이 바꿔가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아. 예. 사무실이면 EBS에서 상담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EBS하고 저희는 키움 에셋 플래너라는 그 법인 보험까지 같이 하는 곳이에요. 키움 에셋 플래너랑 이제 EBS랑 제휴를 해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보셨던 이제 그 전문가 분들이 저희 직원들인 거예요. 보시면 전화 시작할 때 보험사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혹은 방송 프로그램 이름으로 ARS 안내가 가고 상담 안내가 갑니다. 녹취해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송사에서 한다는 점을 착각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어떤 업체는 개인정보 수집이 끝난 다음에야 회사 이름을 언급하거나 또 회사 이름을 빨리 말하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매우 기만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보험사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편성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방송을 통한 효과가 얼마나 큰 건지를 저희가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FMS이라는 업체가 자사 보험 설계사들에게 냈던 홍보문입니다. 이 문을 보면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TV조선, 채널A, 디스커버리 채널 방송이라고 하면서, 참고로 채널A는 실제로 이 언급은 돼 있지만 방송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보고 고객이 직접 자발적으로 상담 요청을 하는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이며 보험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 FC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공신력 있는 방송을 통해 전문 상담 컨셉의 DB로 방문율 90% 이상으로 FC의 생산성을 높여드립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방송은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게 이 마케팅 업계의 시각인 거죠. 이 업체만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입수했던 키움에스 플래너 내부 자료를 보면 지상파 방송이 늘어나면서 DB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상파 채널 확대는 콘텐츠 신뢰도 측면에서 우수하며 새로운 시장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의 주력인 방송 DB 생산을 위해 EBS, IHQ, TBS, TBC, KFM 신규 채널을 런칭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런 개인정보들은,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은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제가 경제매체 칼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보험업계에서 이제 방송 DB를 어느 정도로 치부를 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마케팅 측면에서 드러난 칼럼인데요. 한번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를 이렇게 분류해놨습니다. 홈쇼핑 DB, 인포머셜 DB, 방송 패널 DB, 블로그 SNS DB, 산모태아 DB. 산모태아는 이제 산모태아 카페를 통한 유입이라 하고요. 기사 광고 DB. 그러니까 이 보험업계들이 지인 중심으로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게 이제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와 홍보인데, SNS, 커뮤니티, 이제 포털을 통한 기사형 광고, 홈쇼핑으로 모자라서 방송까지 이제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단가를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최근 소위 가장 핫한 DB는 방송 패널을 활용한 DB라고 합니다. 재테크를 모토로 한 정기 방송을 케이블에 편성하고 보험 중심의 재무 관리를 풀어나면서 실시간으로 재무 상담 DB를 받는 형식이다. 타 DB에 비해 단가도 낮고 체결률도 높아서 대부분의 업체가 큰 니즈를 갖고 있다. 하지만 편성 가능한 채널이 거의 없는 데다가 방송 패널 전문 조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썼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주죠. 일단 가장 핫한 게 방송 패널 DB입니다. 이게 작년 칼럼인데 작년부터 가장 핫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규 방송을 케이블에 편성을 하고 내보내는 이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EBS는 지상파 중앙 방송사였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케이블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가능한 채널이 거의 없다고 여기 써놨잖아요. 케이블 중에서도 이런 너무 적나라한 보험 방송 같은 걸 하기 힘들기 때문에 원래 거의 할 수 없었던 방송인데 EBS는 이 미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물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정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도구에 전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봤던 EBS 머니톡에서 나왔던 그 상담 신청들 항의 사례들 같은 게 실제로 나왔던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만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혹은 방송이 시청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담으로 제가 업체들을 돌아가면서 취재를 해보니까 한 그 방송사에서 이러더라고요. 지상파가 아니었습니다. 그 방송사에서는 이거 해보니까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많아서 저희는 진작에 종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채널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거의 편성하지 않거나 종영시켰던 방송을 EBS가 대국민 교육 목표라고 하면서 내세웠던 건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EBS 입장문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법적 여부를 떠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EBS가 애초에 대국민 재무 설계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거였다면 본인들이 직접 전문가를 섭외를 했어야 되고요. 그 전문가들은 보험업계 관계자가 아니라 교수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한 개 업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홈페이지나 지면,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의 소속을 명확히 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송에서 안내를 할 때 이 개인정보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이 업체에서 취급한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를 했어야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BS 머니톡은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에 폐지를 했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EBS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방통위 종합감사 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계속 이 문제를 질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피해 사례와 법적 위반 사례는 종영한다고 해서 혹은 이 논란과 문제 소지들은 종영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방통위가 실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EBS 머니톡 사례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수많은 채널에 수많은 업체들이 엮여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만 행위들이 빨리 근절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재하는 것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시청자를 기만하는 방송들, 이런 문제들, 뒷광고보다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까지 판매하는 이런 행태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